오늘 우리가 홍콩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포지셔닝에 대한 그리고 이제 3백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볼 수 있었고 반면에 부족함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오늘도 일단은 3백 수비수 3명입니다. 최우방에 변준수, 서명관, 김태현 3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백을 썼을 때 중앙 수비수가 3명이니까 이거는 수비적인 전술인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포백으로 나와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3백이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백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포백으로 할 때는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 자리에 있는 선수, 보통 이제 이 자리에 이태석 선수가 나오죠. 가운데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면서 변형 3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3백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면서 최전방에 있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3, 2, 5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아예 처음부터 3백으로 나왔잖아요. 서명관, 변준수, 김태현.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풀백 김태현과 왼쪽에 있는 풀백 조현택을 직선적으로 올리는 거죠. 포백을 할 때는 왼쪽 풀백을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지만 이렇게 3백으로 나왔을 때는 그대로 높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은 3, 2, 5의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백3냐 백4냐 당연히 뭐 시스템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포백을 써도 요 전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은 그냥 변형 3백이 아니라 처음부터 3백을 들고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중국전보다 홍콩전이 답답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홍콩이 이 포인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그냥 포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백을 썼을 때 좌우 풀백이 올라오면 여기서 수적인 불리함이 생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를 두는 거, 포백을 쓰든 3백을 쓰든 두는 이유는 이렇게 상대가 좌우 측면으로 끌려 나가게 되면 공간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침투, 따라 들어가면 또 침투, 따라 들어가면 공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넓게 터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홍콩은 좌우 윙어들이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6명의 수비수가 되고요. 앞쪽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3미들 최전방의 공격수 1명 6, 3, 1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풀백들을 높게 올려도 더 이상 여기서의 수적인 우위 혹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공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조현택과 김태현이 좌우에서 끌어당겨도 가운데에 선수가 많으니까 강상윤, 이호재, 나상호 혹은 이제 우리가 이승원 선수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3백에 앞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미드필더 1명, 그 다음에 5명인데 여기서 공간이 사이사이에 안 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홍명보 감독이 늘상 이렇게 5명의 선수를 앞쪽에 두고 경기장을 넓게 쓰는 그런 전형을 만드는데 여기서 3차 예선 때도 그랬어요. 3차 예선 때도 6백 요런 이제 팀들, 수비수가 많은 팀들한테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당연히 이제 수비수가 많으면 우리가 밀집 수비를 깨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점은 이제 어떤 거냐? 이 장면도 일단 6명의 수비수가 최후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전형을 보면 앞쪽에 경기장을 넓게 쓰는 김태현과 조현택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갔죠. 근데 측면을 넓게 써도 요 가운데 공간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비수가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보면 이 장면에서 달려나가는 조현택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왔는데 끌려 나오면 여기에 공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수비수 1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공간으로 우리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나상호 선수. 우리가 이제 공격 전형을 보면 조현택, 김태현, 강상윤, 나상호, 이호재 5명의 선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측면으로 끌어당겨도 중앙의 선수가 이미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우리 선수가 침투했는데 이미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조현택 선수가 가운데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수비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운데에서 공간을 못 찾는 장면이고, 이 장면도 보면 이 장면에서 3백 앞에 1명, 좌우 측면에 넓게, 중앙에 강상윤과 나상호, 앞쪽에 이호재, 그리고 이승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상대 수비도 의도적으로 일렬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현택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나성호 선수가 나오면서 끌어당겼어요.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으로 볼을 투입했는데 이미 수비가 대처가 돼 있으니까 안쪽에서 공간을 안 내줍니다. 이 공간을. 그래서 패스가 들어갈 때 결국에는 홍콩의 수비가 여기서 대처가 되죠.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홍콩도 한국이 경기장을 일부러 넓게 쓰는구나. 넓게 쓰고 좌우 측면을 끌어당긴 다음에 그 공간을 노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비를 많이 두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온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명의 공격. 그리고 측면에서 김태현 선수가 뜁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여기에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이미 수비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제 킥을 줘도 여기 줘도 수비가 끌려 나와도 안쪽에 공간에 선수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찬스를 만들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상대를 자리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개념도 있지만 아래 위로 쓴다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 물론 이제 우리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자주 뽑혔던 선수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주 뽑히지 않는 선수들인데 만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건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에도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넓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만들려면 나오고 끌려 나오고 또 나오면 끌려 나오고 침투하고 이런 식으로 좌우로 펼쳐지는 것도 있지만 아래 위로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이런 패턴이 울산 시절에도 부족하다고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런 이제 수비를 끌어당길 때 결과적으로는 요 3백에 있는 김태현과 서명관 요 두 선수가 올라와서 풀어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백을 쓴다고 해서 수비적이다 이게 아니라 3백을 써도 3백의 왼쪽과 오른쪽은 강팀의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려서 달려나가야 돼요. 이게 변형 3백을 쓰는 이유고요. 우리가 4백을 쓸 때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태석 선수가 3백의 왼쪽을 맞는 이유거든요. 풀백 겸 센터백. 그래야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앞쪽으로.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 공격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센터백들이 볼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끌려 나오면 직접 센터백이 볼 끌고 들어가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센터백들이 올라가면 끌려 나올 때 끌려 나오는 요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간이 창출되는 요런 장면들이 그래도 한두 번씩 생겨났다라는 게 오늘 경기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 저 센터백들의 올라가는 움직임을 노리려고 했구나. 그게 이제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의 핵심 전략이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이 장면 보면 우리가 3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었던 서명관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간이 비니까 본인이 올라가요. 직접.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서명관 선수가 앞쪽에서 볼을 잡고 올라간 다음에 수비가 뒤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안 끌려 나오면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그냥 앞쪽까지 올라간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어쨌든 이호재 선수의 머리에 맞아서 위협적인 슈팅까지는 이어지죠. 이런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서명관 선수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볼을 직접 끌고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아무도 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백이지만 그냥 끌고 올라와서 올라온 다음에 크로스. 물론 이건 이제 홍콩의 수비가 걷어냈지만 이런 장면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슈팅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 서명관 선수가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을 때 직접 올라가고요. 센터백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서명관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슈팅.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이 장면 보면 왼쪽에서 김태현 선수가 센터백인데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의 미드필더들을 홍콩이 가로막고 있죠. 근데 여기서 공간이 보이니까 빨리 뛰어 올라가서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센터백이지만 올라와서 슈팅. 물론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됐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3백의 왼쪽과 오른쪽이 올라가서 저기서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득점도 요 장면에서 나와요.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면 우리가
3백을 일단 만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김태현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 서민우라던가 이승원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홍콩의 수비에 이미 가로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이 앞쪽에 홍콩의 수비가 매우 단단하고 공간이 없는데 그래도 3백의 중앙 수비수는 비교적 압박을 안 받으니까 이 공간으로 올라와서 볼을 잡는데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끌려 나오는 순간 중앙에 있었던 서민우 선수에게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앞쪽으로 패스를 넘겨줬는데 이호재 선수가 여기서 버텨주죠. 그리고 버텨주면 버텼을 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한쪽 측면으로 센터백이 올라온 공간으로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우리가 이호재가 볼을 받은 다음에 이 공간으로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서민우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민우가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볼을 받으니까 완전히 열렸죠? 측면에 수비가 쏠리니까 공간이 열리니까 센터백에 있는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또 뛰어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공간에서 수비가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가 더 많죠, 공격 숫자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 수비가 튀어나오니까 우리의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고 두 명이 이 공간으로 서민우 선수가 센스 있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2대1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상윤 선수의 멋진 터닝슛 골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좌우 센터백이 올라와서 공간을 형성하는 요 장면들을 보여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런 형태가 어쨌든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제 공간이 발생을 하는 이런 장면을 이제 그래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런 장면이 나올 때는 뭐 괜찮은 장면이 있지만 문제는 저런 장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 이번에도 센터백 김태현이 올라오니까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니까 볼을 돌리고 중앙에서 서민우가 볼을 잡으니까 또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와요. 그 다음 장면 보면 한 명 끌려 나왔고 두 명 끌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서민우가 다시 뒤로 주면서 한 명을 더 끌어내죠. 그래서 이 장면 보면 하나, 둘, 셋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이승원 미드필더가 또 내려오면서 한 명을 더 끌어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네 명을 끌어냈죠. 그러면 앞쪽에 있었던 강상윤 선수가 오늘 이 역할을 굉장히 잘했는데 요 라인 사이로 사이가 벌어지니까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 공간으로 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장면들은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이 긍정적으로 나온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장면들, 이 장면도 이제 우리가 3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두 명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었던 김태현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줬거든요. 이 공간으로. 근데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전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이 앞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 공간이 앞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공간으로 올라가야 수비가 이제 끌려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롱킥을 때립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미 수비가 이 안쪽에는 밀집해 있으니까 이 롱킥이 의미가 없는 롱킥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3백에 왼쪽과 오른쪽 요 이제 센터백들을 활용하는 건 좋았지만 여기서 풀백 겸 센터백 우리가 이제 포백을 쓸 때도 이태석을 3백 중에 하나로 쓰거나 아니면 조현택을 3백 중에 하나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3백을 쓰는 팀들은 뭐 유럽에서도 최근에 3백의 좌우에 있는 센터백 요 공간에 있는 선수들이 풀백처럼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선수를 선호해요. 근데 이제 요런 좌우에 서명관과 김태현 센터백에 가까운 선수들을 놓다 보니까 저 좌우에서의 움직임이 좋은 장면도 있었지만 안 좋은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3백을 운영할 때 좀 아쉬운 점들 이런 점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움직임적인 측면에서 조금 뭔가 변칙적인 침투, 움직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안 좋은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지만 조금 움직임이 멈춰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면도 이 장면 보면 모재현, 강상윤, 김진규 이 선수들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냈거든요. 끌어냈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서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측하지 못하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요 공간으로 뛰어들어온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수비가 분명히 끌려 나왔지만 이 공간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올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냥 백패스를 하거든요. 백패스를 했을 때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질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계속 여기서 선수들이 수비를 끌어냈는데 계속 뒤에 있는 선수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오면 안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는 건 좋지만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도 때에 따라서 변칙적으로 침투에 들어가거나 기다리지만 말고 움직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야 됐죠. 요런 변칙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수비를 이렇게 끌어당겼지만 수비와 수비의 공간 사이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고 여전히 요 뒤에 3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저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손발이 안 맞는 면도 있지만 변칙적인 그런 전술들, 침투에 대한 이런 선수들이 같이 뭔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가장 큰 성과는 이렇게 밀집 수비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덩치가 큰 선수한테 주는 거예요. 굉장히 확실하죠. 덩치 큰 선수한테 주면 그 선수가 1명이 붙든 2명이 붙든 버티면서 무언가 만든다.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오늘 앞쪽에 있었던 이호재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이호재 선수의 플레이가 오늘 꽤나 우리에게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이제 밀집 수비가 있을 때는 그냥 키 큰 선수한테 더 주면 되거든요. 이 장면이 뭐 스로인을 던져주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이호재가 수비를 등지고 볼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이호재한테 쏠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볼을 받아서 지킨 다음에 패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가 편안하게 이호재에게 수비가 쏠려 있으니 볼을 받아서 좋은 공간에서의 크로스.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머리에 맞추는 장면까지 나왔죠. 다른 장면도 보면 이호재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득점 장면 나올 때도 여기서 버텨주니까 그냥 붙여주면 버티는 거죠. 버티면 수비가 이호재한테 쏠리고 그 순간 공간이 난다. 그래서 이호재가 볼을 받은 다음에 지키다가 내주면 여기서 찬스. 다른 장면도 이 장면도 이호재가 앞에 있는데 그냥 찔러줍니다. 그러면 이호재가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달려 나오니까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받고 내주고 그러면서 찬스가 또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호재 선수가 어쨌든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는 조금 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세부 전술이 분석할 때는 저런 큰 선수가 매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호재 선수가 잘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득점 나올 때도 이 신장이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장면도 이제 득점 장면에서 문선민 선수가 접고 들어와서 크로스인데 이호재 선수가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뛰어 들어올 때도 달려 들어가다가 크로스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호재 선수가 달려 들어가다가 움직임도 좋아요. 달려 들어가다가 볼의 위치를 보고 다시 뒤로 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호재 선수가 뒤에 있었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는, 그래서 득점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이제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원톱 자리에 오세훈, 주민규, 오현규 여기에 더해서 이호재까지 그래도 실험해보고 성공을 했으니까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뭐 이호재 선수뿐만 아니라 오늘 뭐 문선민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뛰었을 때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강상윤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혹은 이제 오른쪽에 나왔을 때도 경쟁력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대표팀에게는 이 대회는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하니까 1군 멤버들 말고 2군, 3군 백업 멤버들을 순위를 나열할 때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존재하구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 주민규, 오현규, 그 다음에는 이호재가 있구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 황인범 자리에는 황인범, 그리고 김진규, 이승원, 요 선수들이 황인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구나. 박용우의 자리에 서민우, 김봉수, 요런 선수들이 수행할 수 있구나. 그 자리에 있는 역할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슈팅도 많이 했고 분명히 결정적인 찬스 많았겠죠? 유효 슈팅 6개예요. 슈팅 20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점유율도 78%.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결정력이 안 좋아서 골을 못 넣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건 이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있는데, 기대 득점 우리가 오늘 1.36입니다. 1.36. 2골이 채 안 돼요. 오늘 오히려 우리가 기대 득점보다 골을 많이 넣은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 기대 득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슈팅을 많이 했지만 슈팅을 했던 그 위치, 슈팅을 했던 상황, 그 상황이 골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기만 보기에는 슈팅 위협적으로 좋은 곳에서 슈팅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앞에 수비가 하나 둘 세 명 있을 때 슈팅을 한다거나 컷백을 했는데 컷백을 해서 볼을 잡는 순간 이미 상대가 붙어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장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찬스, 조금 더 골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을 못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기본적으로 물론 밀집 수비를 깨는 건 어렵지만 오늘 경기도 이제 홍명보 감독의 결국에는 공격적인 3백이거든요. 공격적인 3백을 쓰는 상황에서 이게 100% 먹히는 경기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팅은 많이 하고 점유율도 많이 가져오는 지배하는 경기였지만 3백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비적인 3백이 아니라 공격적인 3백이었으니까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수비를 끌어내고 빌드업 작업에 참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가져가면서 공간을 창출하고 그 공간으로 우리가 패스를 넣는 그 작업 자체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